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창당을 선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끝장 대치를 선택했습니다. 테슬라는 또다시 정치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주가에도 큰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하셨어요. 이번 주말 사이 머스크 CEO는 구체적으로 내년 중간 선거에서 사모주에서 하워드 여tor에서 연습 확보에 집중하면 러시아며 1차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 상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석수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어느 정도의 목표 의석수만 확보하더라도 캐스팅 모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머스크 CEO는 이 재정 악화 우려를 내세워서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냈는데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이유로 사업을 돕지 않은 행동을 해석에 있습니다. 법안에는 전기차분의 세액 공제에 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테슬라 판매 실적의 직격타가 예상되고 또 이민자 가속 강화 등을 위한 예산 증액 역시 인력 확보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까지 이루어지면서 법 시행이 현실화되자 시장 창당이라는 일종의 배경지를 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강 치킨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내놨습니까? 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또 이에 앞서 스포페센트리 재무장관은 머스크의 발표를 테슬라는 이사회가 싫어했을 것이고 그가 정치활동이 아닌 경영활동에 집중하던 장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두 사람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백악관에서 주먹 다짐 직접 다짐할 정도로 거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테슬라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도 알려진 제임스 비시백 CEO가 이끄는 투자회사 아조리아 파트너스는 테슬라 관련 상당수 펀드 ETF의 상장을 연기했습니다. 비시백 CEO는 테슬라의 이사회는 그가 테슬라 CEO로서 전임으로 양립할 수 있는 조직화의 것을 권한다고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실 관심은 머스크 CEO의 정치에 앞으로 계속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냐 아니면 가시밭길 예상되냐 이걸 텐데 향후에 어떤 준비를 일단 과거에도 미국에서 제3당 운동이 몇 차례 있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가면서 양당제가 170년간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꼽힙니다. 또 각 주별로 정당 설립과 선거 출마 요건이 달라서 내년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후보를 내기까지 절차적인 준비도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로이터는 머스크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양당의 독점을 깨뜨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모자이크 정치 행동과 자칫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의 정부 사업 계약 같은 역동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도 큰데요. 원래 테슬라 남편 혼자인 된 아이브스도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은 머스크가 정치적 논란에 더 연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315달러 선인 테슬라의 주가 전망과 최고 115달러에서 최고 500달러까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일단 오늘 장기를 더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 계속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간 무역 보복이 이어지는 양측의 통상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중국이 유럽산 브랜디의 최대 34.9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EU가 중국 기업의 의료기기 공급기관 입찰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EU 기업의 조달 참여를 배제하는 맞불 대응을 내놨는데 이러한 중국의 조치 에릭 롱가르는 프랑스 재무장관 깡패가 아이들을 괴롭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가 동국의 수도권 주력 공장에서 대만 폭스콘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케이는 닛산이 폭스콘과 전기차 분야 협력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며 도쿄 인근의 생산시설인 오카마 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닛산과 폭스콘 간의 협력이 승선될 경우 닛산의 2년 생산 라인 경험률도 높일 수 있고 공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 비용 발생도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서랑 신흥제국 연합체인 브릭스가 11개 회원 공동체제에서의 첫 조사회의를 이틀간 브라질 리우에서 진행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원 이후 처음으로 참석을 건너뛴 가운데 화상연설로 참석을 대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8달러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을 견제하는 성명을 채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중 성적이 가장 좋은 7월에 들어서면서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주에 연일 4.3 최고치를 격신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는 2.5개 올랐고 S&P 500 지수는 1.71, 나스닥 지수는 1.62%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상승세에 탄력이 붙은 건 무역 협상 폭풍이 불었기 때문인데요.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기한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캐나다와는 중단됐던 무역 협상을 재개, 베트남과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도 진전될 거란 낙관론이 커졌는데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유도 부동시장에 6월 들어서 우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긴밀히 해나가기로 의견. 진이야 187번 채널 틀어줘. 진이야 네. 보
볼륨 제거해줘. 그래서 엇갈리는 부분들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물론 100%라는 건 절대 없지만 너무나 큰 불확실성이 앞에 직면을 해 있고 기업들을 실적할 시즌에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눈치를 보거나 좀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이 더 무게중심이 갈 수밖에 없는 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은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을 여기까지 끌어왔다라고 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나와줘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불확실성이 더 강한 이 시기인데 좀 제한적인 수급의 유입과 3,100선을 돌파하는 진이야, 볼륨 꺼줘. 새로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변수로 보면 차량시장 그리고 관세, 실적 인대가 이제 소식들을 기다릴 상황이긴 하고 기업 실적도 중요하게 이제 3,000점 알뜰폰 대장주 LG 헬로비전인데 SK텔레콤 그 위약금 면제 때문에 장중에 올랐었는데 시간 외에 하한가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SK텔레콤이 뭔가 이제 좋은 방안을 내놨다는 소리인데 오늘 장에서는 오히려 SK텔레콤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금요일날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미투온하고 다날 좋았죠. 금요일 장에서 좋았던 종목들은 상한가 간 종목들은 중국 관련주, 중국 기업들이 상한가 갔고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오가닉티 코스메틱, 노스웨, 글로벌 S, 사이닉 솔루션 오늘 상장합니다. 디자인 하우스예요. 팹리스 회사에서 설계를 하면 이런 디자인 하우스 애들한테 맡겨가지고 파운드리 회사한테 넘기죠. 주로 고객사들이 많이 있는 애인데 SK 쪽 고객사가 커요. 대만 PSMC인가? 거기도 거래를 하고 에이직랜드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애인데 그래도 비교적 시가총액이 조금 괜찮아요. 1,100억에 상장이 됐거든요. 최대 지주 쪽 지분이 한 53. 첫날 유통되는 물량이 한 30% 되네요. 근데 구주가 한 17%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 구조는 별로 안 좋은 건데 시가총액이 좀 낮은 편이어서 요즘 추세로 보면 좀 올라갈 수는 있죠. 그래도 신규 상장주는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매출이 한 1,600억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0억대 순이익도 50억대 나왔네요. 여기 설계를 할 수 있는 IP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도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장중에 흐름일 것 같은데 구주 물량이 조금 부담은 될 거예요. 아침에 대량 거래가 좀 나올 텐데 대량 거래가 조금 쑥으로들고 거래량이 좀 줄면은 그때는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비 쿠폰하고 뭐 가전제품 10% 환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전 판매하는 금요일날 PIM 들어가가지고 제가 피를 봤는데 대체 거래소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 버렸는데 제가 이거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날 LG전자, 삼성전자 오늘 내일 실적 나오네요. 잠정 실적. 7월이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구나. 소비 관련주들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여행주들도 갈 때가 한 번 됐는데 중국발 재료들이 있어서 지금 무역 협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고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종목들을 금요일날 대부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금요일날 있잖아요. 제가 내 자신한테 좀 화가 났던 게 PIM이 유리기판 관련주거든요.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그날 그게 단독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하고 이렇게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내가 그런 걸 잘 보는데 그날 내가 뭐가 쉬었는가 그거를 간과를 해가지고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공사 같은 종목을 왜 포착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냥. 근데 날씨 너무 힘들지 않나요? 날씨가 사람 죽이겠는데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불쾌지수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두통약을 잘 안 먹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머리가 지근거려가지고 미국 장이 휘장이어가지고 뭐 오늘 우리 장도 크게 변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효과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소진이 된 것 같아요. 금요일날 배당주라든가 뭐 이런 거 좀 떨어졌었죠. 원전주도 많이 떨어졌고요. 상법 개정안이 물론 좋긴 한데 뭐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냥 재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동양생명이 22% 올라오는구나.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형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두 분이 또 나란히 오시네. 손잡고 오셨구만. 손잡고 왔어요. 카카오뱅크가 괜찮을 것 같은데. 왜요? 오늘 안 올라요? 뭐 없잖아요 카카오뱅크 지금. 뭐 없잖아요. 없어요? 아니 없는데 아침에 안 괜찮아? 아니 근데 바닥은 친 것 같아요 형님. 괜찮아야지. 아 그거 아주 추억이 좀 크네. 그러니까요. 여기다 놔 있다 갖고 가. 예. 그러니까요. 오늘도 다나 괜찮은데 다나는 올라가는데 카뱅을 이렇게 깔까? 다나라고 카뱅하고는 조금 틀려요 형님. 요건 은행주고 저거는 페이 관련주잖아요 페이. 조금 이따 권장해서 봐야 알아요. 오늘도 지수가 빠져버리면 카뱅도 따라서 빠지겠는데 삼성전자 빠지는 거 보니까 지수가 오늘 빠질 것 같은데 그죠? 네, 대형주가 피는 모습으로 아따 이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만 내려오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면 손절 라인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오늘까지 못하고 손절을 너무 리스크가 커. 올라갈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갖고 가야 돼. 지금 마이너스 한 10% 되나요? 네? 10%? 마이너스 그렇죠. 10.77. 이게 물려버렸네 내가 와서. 아 계속 걸리더라고. 그냥 기다려서 관전이라도 찾을 수만 있으면 갖고 가야 돼. 기간은 1년. 아 그래요 형님? 아 그래야지. 아니 시간이 돼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기간은 1년이 1년 사놓고 1년은 기다려봐야지. 우리 뭐 1년 안 기다린 거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거 어디 죽을 놈 아니에요? 왜냐면 손절을 쉬울게 하면 한 3천만 원 손절해야 되는데. 아 지금? 그럼. 그 아니 손절- 그러면은 다른 문제는 없어요? 아니 괜찮지. 기다려서 가기만 할 것 같으면 안 가고. 간다니까. 그냥 내려앉으면 아이고, 작살나고. 이놈이 뭐 최대 실적 남았는데 근데 한 3천만 원씩 밀주고 팔아버리더라면 그러면 원금이 확확 줄어버리니까 안 돼. 알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여기서 반등을 했나? 오늘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형님. 며칠이냐? 오늘 반등해주면 그러니까 형님 본 장에 가봐야 알아요. 그렇지. 지금 요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 원전은 올려놓고 때렸으니까 네. 내려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번에 금요일 날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금융투자하고 아주 살벌하게 때리고 나가서 펀드까지 투신 펀드 연기금 어떻게 저렇게 때리구나. 완전 막판까지 끝날 때까지 때리더라고. 오늘 빨간 불만 켜주면 괜찮은데 혜태 제가 싶은 거 뭐가 올라가야 카카오뱅크가 19억 가지고 1.7%를 빼버렸구나. 완전 장난치는 거야. 19억이면 껌값도 안 되는데 지금. 그래도 5,400줄 누가 가져갔네. 워낙 많이 내려놨으니까 나가서도 찍고 싶은데 워낙 많아서 지금 뭐지 여기서는 찍고 사고 싶어. 이게 이 대체 거래소가 대응하기가 진짜 어렵더라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는 올려놓고서는 때리잖아. 어제 금요일 날. 안녕하세요. 네.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쌤이가 잘 안 넘어가는데. 왜요? 아니 나는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들지만 않으면 갈 겁니다. 어제 봤다시피 그런 것은 딱 형님만 알고 계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형님 답이 나오잖아. 다 보고 있다니까. 괜히 주포를 해먹는 것이 아니야. 뭐 콩나물 끓인 냄새가 난다. 다른 집에서 올라온다. 그게 왜 콩나물 냄새가 나지? 누룽지가 왜 콩나물 냄새가 나? LG CNS가 4.4% 올랐네. 코나이 10%. 2차 전지주가 다 올라오네요. 갑자기 2차 전지주가. 카카오뱅크가 올려야 되지 않나? 이게 좀 참 열어봐야겠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갤럭시아 모니터링이고 저거 전국 등시 그러니까 삼성페이나 그죠? 이건 모르겠다. 이거 카카오뱅크는 오늘 뛸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잘하면 그렇지. 잘못하면이 아니지. 잘못하면 뛰는 게 아니라 잘하면. 누룽지 좀 드시죠. LSP는 보고 싶지 않아. 이제 넘기겠어. KRX 넘겼습니다. 아 저거 아주 열받네. 다 돼가네요. 이런 것좀 또 한 그릇 먹고 기운 내고 기운 내고 직업이 주식인데 뭐 주식 좀 안 된다고 뭐 기분을 해도 그냥 일로 생각해. 쌤은 좀 많이 드십시오. 아예 먹을 때 건덕지 좀 많이 간다가 우리는 중간에 또 밥 먹으러 가니까 요 길 건너에 푸페이스 도로 건너에 새로 생긴 거. 그 아니면 김치는 총각김치는 아주 딱 떨어져. 요 바로 건너. 그것만 담으라 하세요. 딴 건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 총각김치. 그것만 하라. 오늘 가다가 이제 다른 거 먹어보고 총각만 좋아하느냐고. 한 물어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맨날 며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가장 결정적인 금요일날 끝나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때리고 중간 멘트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지. 그게 내릴 때 청락이 오랫동안 많이 내려놓은 거거든요. 이거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따블은 올라갔어.
잠깐 오늘 여기다 뻗으면 여기는 자리가 안 좋아서 얼마큼 조금 올라가니 더운데 왜 이렇게 뜨고. 잘 먹었습니다. 오늘 GS 글로벌에 올라가. GS 글로벌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형님. 그러니까 지금 그 무역 협상으로 갔으니까. 트럼프가 네가 오라고 하는데 자꾸 부하들만 보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불러주질 않아서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간다고 해야지. 아니 그 가고 싶다고 말을 했을 거야. 근데 아니 불러주. 그거 완전 내가 간다 그냥 가야 돼요. 그 저기 뭐야 중국을 먼저 갈 게 아니라 미국을 먼저 지금 가야 막 달려가야 돼. 지금이라도 출발해야 돼. 오늘이라도 전화하여 빨리. 내가 이재명이하고 별로 안 친해, 형님. 사장님 전화해요. 네? 좀 가르쳐줘. 아니 이재명이 내 전화 바꿨어요. 아니 진짜 이재명이 가야 된다니까 참모들을 보내갖고 게임도 안 된다니까. 참모들은 택도 없지. 안 돼. 왜냐면 직접 오라는 얘기야. 그러고서는 완전 그냥 철통같이 우리 그냥 우방이고 그냥 따라갈 테니까 동맹은 영구히 변할 수가 없으니까 관세협정 하자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거 안 하면 참모들 보내서는 어리 반푼어치도 없어. 거절당할까봐 못 보내는 거야.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거절 이런 거 아닌다. 간다고 그냥 가야 돼. 쫓아가야 된다. 자신이 없는 거야. 그렇거든요. 자기 체면만 세워주면 조금 움직인다니까. 그렇지 않고는 자존심 건드려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원래 뻥쟁이들이 그래요. 자기 자존심 세워주면 좋다고 하고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은 완전히 까뭉긴다니까. 아주 고단수의 뻥쟁이야. 그럼 머스크도 견제하는 거 봐봐요. 머스크가 돈을 얼마나 투자해주고 대통령이 되는데 얼마나 공절을 했는데 거기서 머스크가 약간 삐딱 하니까 그냥 딱 견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1시간 안에 마음이 120번도 더 변할 거예요. 120. 일본에 몇 번씩 마음. 저승으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요 저기로 넘어갔어요. 그거 어느 나라야? 저기 쩌매난 나라. 거기 어디야? 아니야. 저기 거기를 어디 뭐라고 했냐? 말레이시아 옆에 있잖아. 그 조그만 저 싱가포르. 싱가포르이 어떻게 생각이 잘하냐? 아 싱가포르. 거기로 넘어갔어요. 1,500조라는데. 일본하고. 일본도 지금 지켰어요. 지금 자존심 세우고 저번에 그 나토에 안 갔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안 갔지. 제가 지금 특특거리 관세 협상도 안 되고 똑같아 한국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일본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마음하고 이재명이 마음은 일본하고 짜고 그럼 미국 팽로짜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거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파리요 소사라 카카오뱅은 왜 겁을 주지 않겠거든. 아침부터 까 내려놓고 겁 주겠네. 시간 다 됐네. 그렇지 잘한다. 계속 고해라. 지금 어떤 놈한테 하는 소리예요, 형님? 카카오 아, 두 놈이 있는데 어떤 놈한테 하는 소리냐고? 뱅크. 어? 카카오뱅크. 뱅크한테 하는 소리였어요? 네. 아니 난 딴 놈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았지. 아니야. 이 팔은 쟤는 그 상한가 카드 열에 형님 건들지 마세요. 에? 안 건드립니다. 이팔 온. 이 팔은 전혀 안 건드립니다. 머스크가 창막을 하잖아. 창막. 아이 어른도 없어. 의욕다 그러잖아. 출근하셨습니까? 네 출근했어요. 아니 그거 라오스를 그 티켓팅만 해줘. 티켓팅 그냥 취소하고 5일 그러니까 언제 출발하는 거냐면 잠깐만 10월에 추석이 그러니까 5일날 출발하는 거 밤에 그래갖고 13일날 아침에 도착하는 걸로 6일날 아니 13일날 도착. 그거 그냥 제주항공으로 해줘. 그걸로 티켓팅 하세요. 그냥 결정해버리게. 예예. 몇 주 안 되지. 이제 만주권이 됐어. 너 어떻게 내가 원래 넓히는 게 아니잖아. 몇 주 안 돼. 거래가 안 되니까 몇 주 안 돼. 물량도. 더 전 300만 원 들어가 봤습니다. 4,940원에 들어갔어요. 아유, 우리 이 팔은 보이지도 않는다. 얘는 너무 당연한 거라 반갑지도 않아. 꾸준히 가야 되는 거라. 형님 근데 급등 나오면은 우리도 이거 아이 지금 급등 그거 아니요. 아니요. 요 급등 나오면은 형님 요거 조금씩 매도해야 돼요. 아이 진짜. 아 절대야 형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아파트 정기 소독이 있는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세대 방문 소독 예정이오니 소독을 원하시는 세대는 관리사무 특별히 신청 바라며 소독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아파트 정기 소독이 있는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세대의 방문 소독 예정이오니 소독을 원하시는 세대는 관리실로 신청 바라며 소독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AI 관련주로 삼성 SDS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언뜻 보면 스테이블 코인주가 가는 것 같은데 AI주가 가고 있습니다. AI. 야, 다나는 13% 올라가거든요. 다나 셀 날마다 있어요? 갖고 있어요? 네? 다나. 아니요. 저는 카카오페이. 다나 날마다 가요. 저는 더 진요 더 진. 지역 화폐를 한 번도 못 먹었으니 카카오도 오늘 좀 올랐는데 네이버하고 외국인이 조금 돌았네. 카카오뱅크네. 괜찮을 것 같아요. 카카오 쪽이 다 올라가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좀 싸나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아주 조인이 역시 왔다리 갔다. 아니 그러니까 좀 버텨주니까 고맙고 올라갔으면 아주 땡큐고 빨리 올라와야 돼. 아그 우돈이네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다 다시 빼고 올라가다 다시 빼고. 그 우돈이 이게 무슨 이야기? 이번에 안 바꾼데 아야들도 통신사 과일 마케팅 지금 뭘 바꾸라는 얘기야? SK 그거 얘기하나? 그렇죠. SK? 네, SK 그거 먼저 틀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뭐가 위험해? 그걸 다른 걸로 바꿔라는 얘기야? 그렇죠. 다른 통주사로? 그런 얘기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 SK가 아니라 김무성이 죽은 지 벌써 30년이야. 됐지.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어디 저거로 됐지. 폭염 봐라. 폭염이 트럼프 장관 치기 쉽지 않아요. 트럼프에 맞춰서 어떻게 장관을 쳐. 트럼프는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하루 종일. 부진장 바꾸도 이거 걸려 저거 걸려. 자기가 다 그냥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줬어야 되니까 막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쁜 사람이야. 그 나이에 대단하지 않아. 무슨 의학 자체를 그런 거야. 돈 힘으로 움직이는 거지. 오래 사는 사람들 돈이 많아. 오래 사는 사람 돈으로 사는 거 같아. 돈으로 사는 거. 조닥하는 거 조닥하는 거. 안 그랬으면 없는 집 같아서 벌써 돌아가신다. 그리고도 돈이 줄어들지 않아요. 돈 버는 거하고 뭐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쁘지. 그죠? 초등학교 4학년들이 다 받았다. 내 친구 하나 우리 동네 살았어. 너무 못 살아. 저 국민학교 졸업을 했어. 근데 그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안 보여. 내가 한번 찾아가서 지각 안 했냐 하니까 이게 좀 뭐한테. 그쵸? 옛날에는 돈 줘야 돼. 올려야 되니까. 근데 회피 안 돼. 됐지. 그 친구가 제일 잘 살아요. 이 친구가 그 건설 노동을 시작해가지고 이 벽돌산 기술 그 자리들도 하되 소소한 걸 옛날에 아파트 벽을 없었잖아. 네. 개인 주택은 알지. 이거 굉장히 잘 팔리는 거야.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랬죠. 오늘 미장 잘하지. 벽돌 잘해서 나오면 되지. 그뭐 미장 딱 하나 딱 데리고 다니면서 몸통도 다 잘. 그거 나중에 자기가 맡아. 그거 들어오던 몰라. 근데 나중에 알아보고 맞아. 우리 4학년도 다니다. 4학년. 와 진짜 인간 승리라 그랬어. 돈이 그러고 100원 누가 그러다. 그 산악회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 100원만 넣으면 돈이 도는 건데. 그래서 아주 사업을 하지 않는다. 빚 노름을 하지 않는다. 별거 안 하고 말았어. 아니 그 사람 그래도 우리 점점 불어나네. 아무리 써가지고. 그래도 내 동생이 그 집 공개할 분위기를 그 집은 하고. 카카오뱅크에서 공짜리 보면 2.65짜리 그 집은 돈이 적고. 출시 빠져. 하수가 나시죠. 써도 그치. 그 집 병이를 보고 있어요. 네. 폭염 경보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네. 멜로마저로 동남아로 가본다. 그거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제주항공공실 저항공에서 세일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1년간 다 끊어버리는 하고 싶어. 카카오뱅크는 기관도 조금 샀는데 적극적으로를 안 들어오니 신도 들어오고. 지금 제주은행이랑은 좀 올라갔거든요. 좀 기다려보자고요. 삼성전자도 수급 살짝 들어온 것 같은데. 장은 안 좋아요. 지금 외인들이 팔고 있어서. 개인만 사고. 지금 큰 종목이 올라갈 수 없어요. 카카오뱅크는 파는 것이 확 줄었어. 현재 사는 것이 막 조금 거래는 많이 안 되고. 제주은행이랑 올라가고 있어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따 애들이 참 시원한 맛이야. 살바르게 빼더라고. 지금 기관들이랑 외인들은 다 사고 있거든요. 카카오뱅크가 무슨 뉴스냐? 자, 저금통 위스 코인원 출시 티아라. 저금통 가입하고 비트코인 받으세요. 카카오뱅크 저금통 위드 코인원 출시. 가상재산 거래 코인원과 손잡고 8번째 프랜차이즈 보인다. 더즌 플러스 2% 진입합니다. 형님 카뱅 됐네? 카뱅 됐어요 형님. 이제 바닥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기관들 다 사고 있고요. 형님 오늘 한 3-4%는 올라가겠네. 더즌 플러스 2.5 더즌 플러스 3 형님 바닥 찍었다니까. 내가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번 걸려라.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VI 걸릴 정도는 아닌데 형님 더 떨어지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돼. VI 걸릴 수도 있어. 아이 VI를 왜 바래 형님. 이런 놈은 꾸준히 올라가면 되는데 한 2-3일이면 될 건데 뭐. 이 새끼는 얼마나 겁을 주는데
아니 오늘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거든. 카카오뱅크 때문에 신경 썼더니 머리가 깨질 것 같네요. 아니 형님 지금 2억 얼마 들어가 있다니까. 카카오뱅크 3억.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봤어. 또 더 샀어요? 아니야 이 전번에 산 게 그래요. 그래요? 예. 저번에 많이 사셨어요. 계속 사버리셨어. 그런데 또 많이 올라갔네. 아니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 사람이 샀으면 가야. 다나리. 저는 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진. 약간 다날 새끼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날이 너무 가가지고 더진으로. 근데 약간은 그러니까 좀 다날 베이비 같은 느낌이에요. 주니어 다날. 주니어 다날. 아니 하는 일도 그거 비슷하고 좀 약간 아니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어. 왜냐 그러면 다날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더진은 이제 치고 올라가는 중이라 바닥 찍고 올라왔어요 형님. 3%까지 갔다가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진이 아마존 저기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겨본 거지. 이제 조금만 치고 올라가면 신고가 상태 돼버려. 여기서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치고 올라가면. 네. 아 국민은행 걸로 해. 거기 보낸 거 있잖아. 그러니까 국민은행 걸로 해. 아 거기 카톡에 보내준 거 있어. 아니 그 정도 아니라 있어. 거기 있어. 38 아니면 6일이지. 38이나 6일이지. 아 6일 38일 거야. 그 안에 보낸 거 있어. 나 지금 호텔 예약 중이지. 아 말이야. 아 그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면 나 여기서 결제 안 할 테니까. 오케이. 그래. 오늘 엊그제 내렸던 만큼 올려놓고 엊그제 얼마나 내렸나 보자. 아 이놈들. 아 마이너스 2.85 내렸었구나. 워낙 금액이 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네. 그렇죠. 아유 사장님 아주. 소 내리는 것도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걸 예? 그래 내 100원 내리게. 그러니까 저걸 맨날 며칠 내려놨으니 금액이 얼마나 크겠어. 쌤이 압박당해갖고. 나 고추가 아프네. 아니 아침에도 계속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 3억을 때렸는데 떨어졌더라. 올라가야지. 그래서 속으로 야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나. 형님 얼른 식사하세요. 예. 네, 형님 식사들 하십시오. 그놈이 압박이 와가지고 아니 나 지금 지근지근하다니까. 두투명 하나 먹어야고 있어. 아침에 777주를 내려 깎을래 더 사놨더니 그러면 60만 원 남아있어. 아이 좀 말 좀 하고 들어가 형님 좀. 내려 깠는데 못 들어가겠지. 쌤은 그만 들어가면 아니 카카오뱅크 야 이게 동방이 이게 애매하네요. 예. 동방이 지금 이 구간이 꼭 횡보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기 부산 북극 항로 대장주거든요. 북극 항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부산 항밖에 없어요. 키울 수 있는 항구가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는 뭐 어차피 적성국이니까 빼버리고 그러면 아시아 물류 이쪽 물류의 중심지가 부산항이 돼버리거든요.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지금 동방이 뜨는 건데 주포들은 KCTC보다는 동방을 밀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지금 외인들이 팔고 있는데 외인들 지분은 지금 한 2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내가 이런 차트 들어갔다가 이거 여러 번 당해가지고 근데 참 괜찮긴 했거든요. 지금 재료도 괜찮고 지금 하나 딱 하는 것이 고점에서 이제 횡보라는 건데 진짜 어렵네. 제 작은 형님이 카카오뱅크를 3억을 들어가고 아침에 또 들어가가지고 이걸 지금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를 믿어주는 것은 고마우신데 어쩔 때는 좀 금액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들어간다면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조이시티는 너무 고점이고 다날은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더진 들어가 있으니까 다날은 커버가 돼요. 사이닉 솔루션은 조금 있다 한 2시가 넘어봐야 이거 쇼부 뭐 판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 좀 애매해요. 저기 뭐죠? 그 에이징랜드가 지금 한 3,000억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00억이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이 갤럭시와 모니터리도 지역화폐 관련주입니다. 쿠폰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어우 살았다. 카카오 삼형제들이 다 올라와 주네요. 카카오페이가 플러스 4 들어가네요. 와 그래도 좀 버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스테이블. 와 카카오페이가 이제는 못 따라오겠는데 카카오페이를 잡기가 어렵겠는데 이제 상방을 완전히 찐 것 같은데. 졸졸 따라다녀야 돼. 졸졸 따라다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그래도 올라갔네. 우와. 카카오페이는 아직 하늘을 찌르는데 그래요? 난 플러스 6% 나고 있는데. 오우야 카카오 형제들이 다 올라요. 매우 쳐라 매우 쳐라. 오늘 VI가 얼마인가? 31,000. 아니 카카오페이가 VI를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VI 걸려도 밑져도 팔릴 거야. 내가 산 가격보다 밑에야. 아 그래요? 아침에 사놓은 게 90만 원 남았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사놓은 그래 평단이 좀 내려가지. 오 카카오뱅크도 잡고. 아니 아침에 사는 만 살까 하다가 조금 덜 사고 조금만 산 거야. 사는 만큼 사면 번전을 찾기가 쉬웠잖아. 그래도 이영수 때문에 골랐는데 안 가갔어. 아니요.
아니 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형님. 그러니까 어? 이 선수들 골로만에 누가 골로 어느 떨어지게 되면 이게 차트가 진짜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요. 36,000. 사장님 VI에 걸어놓으셨어요? 아니 안 걸었어요. 형님들 이 팔은요 일단 무조건 급등 나오면 던지셔야 됩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형님. 아니, 나는 일단 급등 나오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먼저 던지세요. 먼저. 그렇죠. 무조건. 급등 나온다 그 소리라도 해줘야 돼. 100%. 아니 던지고 다시 사더라도 일단 무조건 던지세요. 급등 나왔을 때는 형님 우리 예전 같은 S&T 에너지 기억나시죠? 이거 그거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그 현상이. 상한가 비슷하게 가려고 하다가 하한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놈이 왕이야 이건. 지금 그것이 나와야 매집이 되거든. 내가 주포라고 그러면 이거 매집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 매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우리 S&T 그때 기억나시죠 형님? 24%까지 올라갔다가 폭락해버린 거. 그리고 나서 한동안 기간 조정 받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아 나는 전화 매번 했어. 끝까지 안 받아. 주포가 지금 매집이 안 돼버리고 있는데 그냥 남조분이 시킬 것 같네. 그런 거. 절대 주포들은 안 그래 형님? 아 이 자식들이 또 잘 가다가 왜 그래? 카카오 페이도 많이 오고 카카오도 많이 오고 카카오 뱅크가 좀 부진하네. 31,000원까지만 올라도 다 팔을 거야. 이건 그런데 방향 틀으면 며칠 가더라. 그러죠 보통 이런 놈들은. 며칠은 가더라 방향 틀어.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세 개가 같이 오는 거라 좀 무게감이 있어요. 친구들이 하나씩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 세무사 평생 세무사 작업에 세무소에 있었는데 그놈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그러고 나와서 걔가 그 암이 있었는데 숨겼어. 암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고 골프도 작년까지 골프 쳤거든. 근데 작년에 태국을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티켓하고 날짜 다 적어놨는데 캔슬을 하더라고. 허리 아프다고. 그때서 그 이후로 못 봤어. 그런데 오늘 죽었다고 기별이 왔어. 아니 작년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고. 집 있는데 아파트. 야 무슨 있는 것도 팔아서 써야지 무슨 집을 짓느냐고 내가 막 뭐라고 했거든. 끝까지 그걸 땅을 사고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죽을지도 몰라. 죽을 것이. 응. 집은 다 지키고 지었어요?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왕공했나 안 했나. 아, 그건 내가 도저히 싸가면서 말인데. 아 그런 거 내가 그랬거든. 야 있는 것도 팔아서 써야지 왜 집을 미쳤냐. 땅 사서 왜 집을 짓냐고 내가. 그렇지, 영혼이지. 그거. 그거 필요 없어요. 있는 거 있으면 팔아서 써야 된다니까. 써야 내 돈이지. 안 쓰면 내 돈 아니야? 사는 걸 사면 안 된다. 내가 양평에 6만 평을 까있었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일부를 짓고, 그 이제 도로에 물리는 거 하면은 지금도 한 몇천 평이 남아서 네.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수자원에다가 신청을 했어. 어. 이거 어떻게 좀 매각해다가 계속 세금이 나오니까. 도로가 지나가가지고. 그렇지, 세금이 나오니까 말 막 항의를 하는 거지. 그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이 벌써 한 4, 5년 걸리는데. 땅을 잘라버렸으니까 주거리. 그렇지. 그러면 땅을 잘릴 때는 다 사가야지. 혼자 다 사가야지 이제 다 사가야지. 그래가지고 뭐 또 얼마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고 산 하나 다 사서니까. 산이니까 그렇지. 나도 이렇게 평지인 줄 알아. 야산인데. 거기다가 이제 논방 엄청 커요. 그러니까 내 사고 방식이 맞는 거야, 그죠? 맞는 거라니까. 내 친구도 당진에 건물 살라고 미쳤어. 건물 있는 것도 파는데 왜 사냐? 농가집도 다 있고 이래요. 돈 쓰지도 못하고 골프도 못 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중국인 부부 둘이 부를 가지고 농사 지어도 안 하고 지어도 아 그럼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 그건 물리지 않은 건다 수장에서 이제 정리 다 되신 거예요? 다 했다. 요것만 가져가면 일단 세금이 제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쪽에 대한 아 그죠. 그쪽에 자꾸 세금이 나오니까 양평 땅도 가격 꽤 나갈걸요. 말 나오죠. 그래서 나가가지 식수원에서 제가 그럼 뭘 하기도 그러네. 아니 그 이 팔을 빨리 가서 상한가 한번 때려 놓지 왜 저러고 있어? 우리 돈 맛 좀 벌려고 그러는데. 나도 매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돈 맛 벌려고 하는데 빨리 갖다 상한가 붙여버리지. 아니 저도 2년 전에 그거를 이제 우리 집 앞에 했잖아요. 그 저한테 있는 현금 다 돌아갔다는 거. 에코프로 비엠이 오늘 올라가나? 나이 먹었으면 뭐든지 사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때 둘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안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 아저씨도 자꾸 그거 하고 싶어 하고 그래갖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거기서 사는 관계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죠. 사장님은 그런 게 아니고. 집을 가지고 친구 저희 너희가 샀거든. 너희가 좀 사는. 근데 그게 본토에 있는 사람은 집을 안 짓고 우리 사장님이 집 지셨어요. 서울에 집 짓고 그거 오래전이야. 지금 얘기가 아니고 양평에 세컨하우스 짓는 게 우리는 유행 건물이시 가지고 나는 이제 다 팔라고 짓는 건 아니고 우리 노후에 이어와서 살고. 그것도 괜찮지. 근데 늦은 가을에 그걸 짓기 시작했는데 그걸 다 지고 나가 엄청 기억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거기 그 한대를 있기로 하고 가는데 진짜
추워서 안 되겠다. 그런데요, 거기하고 우리 수원 집하고는 예. 온도차 11도 차. 중력이 차이 나네요. 여기 영도는 영하 11도. 너무 춥다. 지고 나서 한 열흘 살았는데 이제 겨울 지나가지고 초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괜찮잖아. 그때 갔는데 또 가니까 이런 자식들이 뭐 벽지를 어떻게 발랐는지 봤어요? 초대해서 배가 나오고 하는 천장에 이렇게 네. 쳐져 있고 그것도 이제 서울 근처로 담다 가면 시골이 아주 시골 이제 못 가시거든. 소망같이 오고 그래요? 내일 가지고 저녁에 가지 뭐 낮에 갈까? 그러니까 낮에 갈까 내일 그러면 내일 통화하세요. 그러면 몇 시에 가려나? 그러니까 내일 그렇게 오후에 보자. 오후에 한 2시나 3시경에 가자고. 어떻게 뭐그 불꽃장으로 만나 전화만. 야, 우리 큰형님이 그걸 기어이 하셨구나. 난 우리 큰형님 끊기가 없으셔서 안 할 줄 알았더만. 그걸 기어이 하셨구만. 난 아예 침대에다 올려놨어. 침대에다 올려놨다니까. 그런데 근데 작은 형님은 내가 할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서 몇 번 하는 걸 내가 언뜻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줘도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다. 이걸 어떻게 따뜻하게 할까 이 생각만 한 거거든. 그러면 할 때 아니 그걸 좀 전기장파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이불로 이렇게 쌓아서 거기다 꽂아놓고선 덮여놓는 게 나아. 예, 조그만 방석 있어요. 방석. 그걸 해갖고 뭘 이렇게 푹 쌓아가지고 방석으로 거기다 올려놓고 그럼 싸서 따끈따끈하지 이제. 그렇게 데펴놓으면 그게 금방 안 식잖아요. 선물이랑 아니야. 하고 나서 배를 만져보니까 차더라. 사장님 따뜻하다며. 수건 같은 걸 배에 좀 올리고 오세요. 그거 해요. 당장 아, 네, 이제 막 매니아가 되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위를 먹고 막 매니아를. 연사를 이제 더 젊어지시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젊어지고를 떠나가지고 숨을 끝까지 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러면 엄청 안정돼. 내가 숨을 끝까지 쉬고 있구나. 어제 코를 안 골았으니까 이걸 이래 시간하고 하는 거 보고는 마누라가 있으면 그럼 이거 틀어가지고 밤새도록 나와봐야 왜 이러니까 당신 코 엄청 봐라. 그래. 그래. 그래서 이걸 켜놔가지고 저는 코를 안 골게 된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자기가 전문가면서 아니요. 모르는 게 있다니까. 저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내인들은 어린이니까 써주는 것이지. 나는 일단 형님들을 조금 근본부터 조금 건강을 좀 바꿔드려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지 그거를 코를 안 골게 된다는 거 생각 안 했어. 사장님 이제 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인들 들은 얘기잖아요. 네. 그 새롭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인데 전수할 때는 또 하나가 코를 안 골겠다. 아니 나는 딴 사람한테 나는 말을 잘 안 한다니까. 상대방이 막 물어봐서 나 운동력 가르쳐줘 그러지 않으면 이 팔을 어째 이렇게 꼴꼴해요. 살짝 움직일 거예요. 뭐 신호를 줘요. 그게 뭐 대한두처럼 대한두처럼 움직이는 아주 뭐라 아주 소형주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아직까지 무슨 뭐 섹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조금 움직이다가 그게 쉽게 말하면 아까 시장에 간식을 큰 인기가 없어요. 아까 한 5,200원까지 갔나? 5,200 갔어요. 갔어요? 보자. 10원까지 갔어요. 6월 30일날 목요일에 6,000원이 넘었어요. 6,000원 넘었다고요? 5,800원 아니야 형님? 아니요. 그때 5,950원이니까 상한가 있었어요. 6,045원 찍고 내려왔다니까. 아 그래요? 그러지 마라. 언제였어요? 6월 언제라고요? 6월 30일. 아니 뭔 6월 30일 날 형님 그날이 5,820원. 이것도 뭐야? 이게 고가가 6,045원. 아 그래요? 아니야 형님. 아니 이거 덜 치우더라도 이거 표기돼 있잖아요. 보세요. 살펴보세요. 이거 6,040. 아 6,000원이 넘었었나 보네. 파셨어요? 이걸로 저거 파셨어요? 저거 뭐 팔으셨어요. 6,000원 넘었어. 그때 파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장님 6,044원 얘기했어요. 6,040원. 그 1월 7일인데 1월 7일이고 요 날은 5,800. 와 우리 큰형님 대단하다.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내가 이제 자랑을 한번 하라겠어. 근데 왜 엊그저께 나빠서 좀 저겼나고 그러셨어? 처음 해보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지금도 뭔가 숨을 잘못 쉬면 아프긴 아프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아프긴 아프죠. 근데 조심을 하죠. 아니요. 자꾸 그러면서 익히면 돼요. 이제는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있어요. 야, 난 형님들한테 말씀드려놓고도 야 이제 안 하실 수도 있겠다 그랬었거든. 제일 기본적으로 아침마다 바로셀을 가잖아요. 좀 힘들게 있었어요. 시간도 단축되고 좋은 거예요. 시간. 숨을 잘 쉬.
그 원리가 얘기에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니까 그냥 혈이 다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니까 숨을 깊게 쉬어주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게 다 돌아. 그래서 이걸 형수님한테도 알려준다고. 이미 하고 있어. 형수님 하시던가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형님이 하는 걸 봤어요. 봤지? 이 큰 거를 이걸 올려가지고 다시 뭐 어떻게 하냐 하나고 봐라.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가 하는 R형이 있어. R형이 잠깐만. 1kg짜리 두 개를 사줬거든. 1kg짜리도 무거워. 바로 차에 갖다 놓고. 근데 형님 기왕할 것 같으면 캐틀벨로 해야 돼. 제가 그럼 가벼운 거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면 형님 부피가 작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부피가 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5kg짜리다 그러면 5kg가 이 사이즈가 있고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어. 그러니까 주물로 된 것을 댈 수 있으면 그러니까 명치를 정확히 짚어서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해야 돼. 펑퍼짐하게 커버리면 형님 못 눌러줘 제대로. 물어보고 사야지. 마트에 가면 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마트 가만 있어요. 큰 마트. 그냥 이마트 가면 이마트 가도 있고 운동 스포츠 저기에 가면 있어. 다 있죠. 그럼 다 있는데 이마트가 또 스포츠 코너 따로 그러니까 요령은 작으면서 압박할 수 있는. 부피가 크면 압박이 잘 안 돼. 그리고 여자들은 또 여기 옆에다 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자들이 여기에 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튜브처럼 남자들은 앞으로 나오는데 여자들은 고무 튜브처럼 옆으로 이렇게 살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옆으로 누워서 할 때 여기다 올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갈비뼈하고 골반뼈 사이가 작아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어요. 부피가 작으면서 무거운 거. 부피가 작으면서 무거운 게 좋아요. 펑퍼짐하게 큰 거 말고. 만약에 형수님이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해버리잖아. 얼굴 혈색이 확 좋아져. 줄기세포도 형님 사실은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숨쉬기를 하면 혈액이 좋아지잖아. 혈액이 뭐냐 그러면 형님 줄기세포가 혈액이야. 조혈이라고 골수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게 조혈세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배양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혈액이 깨끗해져. 그러면은 줄기세포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보시면 형수님도 성격이 좀 꾸준히 뭘 하시는 성격이신가? 운동을 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시면 하겠다. 아니 원래 뚱뚱하지 않으시니까 하시겠다. 더 저는 지금 시가총액이 3,500억인데 유통 물량이 20도 안 됩니다. 지금 18%짜리예요. 오늘 내 예상이 맞아가지고 더 지금 마지막 판에 올라가 줄지 안 올라가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냥 나는 아프고는 그대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수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네요. 코스피가. 그리고 형님 먹는 것도 좋아. 위가 작아지네. 여자들한테 엄청 좋아. 그래도 형님 말을 조금 먹어주긴 하시네 형수님이. 듣는 소리가 내 목소리밖에 없는데. 아니 그래 좀 먹어주긴 해. 말을 듣기는 해. 그래서 들어봐봐. 여기 맞다 싶으면 듣고. 저 인간 말이 맞다 싶으면 맞는 건 말씀 안 해. 성격상. 그냥 하루 종일 할 말만 하지. 뭐 여러 말 안 하시잖아. 말 몇 마디 안 하시죠. 그러실 것 같아. 하루에 말 한 10마디고. 계속 진짜 여기서 이러면. 이 간섭의 압박에도 이 정도 되면 지나치면서. 이제 말이 돼요. 말이 되면. 삼성물산은 그렇게 차이가 없네요. 옛날보다 가격 차이가. 참 무거워. 기아는 잘 나온 것 같아요. 또 내려가면 또 사면 돼. 아니요. 기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거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때는 2, 3%는 더 올라가는데 형님 무거워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밀리는 거라 무거워서. 카빙이나 나와야 돼요. 카뱅은 이제 내일 정도나 해서 나올 수 있겠네. 형님은 없죠? 없어요. 걔가 저거 하이브리드예요? 우리가 하이브리드 아니에요. 저거는 하이브리드 없는 것 같은데. 저 차 하이브리드 전기차인가? 니로인가? 그게 전기차더라고. 근데 니로하고 두 개 중에 하나 살까 그랬는데 전기차가 아직 그렇다고. 국산차. 국산차 타시라고. 좋은 차 타시다가 또 국산차. 연비 어떠세요? 사장님? 연비 좋아요. 벤츠가 그렇게 연비가 좋다면서요? 모르겠어요. 근데 차 괜찮은데 왜 바꾸시려고? 그래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네. 형님 또 이제 아니 이분이면 좀 하나 사세요 형님. 아유, 내가 지난번에 8,900원 원한테 팔아서 했는데 지금 과연 떨어져 있어 지금. 뭐가? 이 팔아? 아유 올라가면 팔면 되지 뭐 괜찮냐. 그렇게 안 나갔어요? 뭐요? 1억 찍으라고. 차 파신다면서? 왜 안 파셨어? 차 파신다면서? 차를 팔아. 아니요. 사장님. 차 바꾸신다며. 우리 집에가면서 여왕님이 사고. 아 형수님은 차 바꾸는 거에 반대신가요? 저는 뭐 이런 거는 바꾸는 버리는 성격도 아니고 내가 한 명 위험하다 해도 고쳤어. 아니 그러면은 우리 큰형님은 돈 벌어서 뭘 하겠다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돈을 벌어서 그런 게 없어요. 건강하고 그냥
시골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아니 시골에 가버리면 나랑 어떻게 주식을 하려고 시골에 가본다고. 비대면 있잖아요. 사사람도 있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시골에 가면 쉽지 춥긴 않을 추워. 근데 우리 아주머니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시골에 가보니까 이 또 바닷바람 쐬는 것도 좋아요. 그 바다 쪽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형님 하루 이틀이지. 근데 바닷바람 그것도요. 원래 그거 차가지고 한 5분만 가고 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우리 강원도에 누워 있으면 물소리가 막 겨울가 물 흐르는 소리가 잘잘잘 나거든. 며칠은 괜찮은 것 같아요. 며칠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짜증나. 시끄러. 그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시끄러. 문만 열어놓으면요 물 흐르는 소리가 절절절 들리고 이것저것 소리 다 들려요. 내려가면 또 다슬기가 물이 워낙 깨끗하니까 다슬기가 좀 그렇죠. 자라요. 잘 굵지가 않아. 사람들이 또 그거 잡는 걸 좋아하더라고. 세상에 그런 걸 빠는 걸 참 좋아해. 그거 해갖고요. 맞아. 그거를 입 까갖고요. 딴 거는 안 넣고 부추 있죠. 부추만 넣고 소금만 넣고 해서 먹죠. 우리 그거 먹으니까 우리 충청도에 우리 집 아저씨 아욱을 넣어갖고 된장을 넣어갖고 끓여갖고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 보면 부추만 딱 넣고 뭐 파 조금 넣든지 양파 조금 넣든지 그렇게 해갖고 마늘 조금 넣고 소금만 딱 넣고 딴 거는 아무것도 안 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또 삶으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라 이렇게 할 일 없으면 먹고 까갖고 안 그러면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먹고 까지. 그래갖고 해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시댁도 된장을 넣고 삶아갖고요. 그래다 아욱을 넣고 된장국을 끓이거든요. 그럼 해난시 맛있죠. 그냥 먹어도 맛있나 봐. 나는 그냥 극하길래 내가 소주를 좀 뒤에 먹어버렸어. 저기 넣어가지고 끓이자. 예, 저는 그냥 그러다가 혹시나 싶어서 소주를 좀 부었어요. 소주가 잡냄새도 없애주고 하니까. 비슷한 냄새 나는 예, 조금 날 것 같아서 소주를 좀 붓고 마늘하고 파만 조금 넣고 그래갖고 한 그릇씩 먹으면 아침에 좋다고 그러네.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근데 알이 너무 작아 우리 집 앞에는. 이게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먹이가 없으니까 빨리 크들 못해. 물이 너무 깨끗해서 차고 물이 또 차. 언젠가 올갱이 잡으러 충청도 쪽으로 가면 물이 뜨끈뜨끈하더라고. 근데 여기는 차. 물도 차고 깨끗하긴 깨끗한데 물도 차고 저녁 때 되면 추워서 못 들어. 저녁에는 에어컨 안 틀어도 안 추워. 그럼 그거는 정말 끝난 거예요? 정말 아직 많이 안 끝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끝나니 많이 그러대요. 지금 7월달 6월 말에 끝난다 했잖아요. 근데 뭐 장마 비도 별로 오지도 않고 뭐 벌써 끝나. 저민은 자꾸 장마가 끝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더만. 장마가 끝났고 이제 태풍 올 때 됐는데. 그렇죠. 근데 태풍 비도 온다는 말 어제 그저께인가 내가 들은 거. 비도 오지도 않고 끝나나 시기로. 하기야 이번 장마는 비 별로 안 왔다. 야 강원도 춥긴 엄청 추운데 2층 전시장 2층은 그거를 공사를 다 다시 해갖고 겨울 때 하나도 안 춥더라고. 반팔 입도 안 춥다. 근데 강원도 많이 추워요. 난방을 뭘로 했을까? 그 정도로 따뜻하면. 훈훈해요. 그러니까 난방을 뭘로? 나무 보일러? 아니 밑에 벽 같은 걸 뭐 따로 한 모양이구나. 벽에다가 단열재를 엄청 넣는다. 그러니까 뭐 단열을 해가지고 그러더니 벽을 다시 만들었나 봐. 우리가 이제 인수하고 그 있잖아요. 지붕도 한 겹 다시 한개더 싸고. 한 겹 더 하고 그 나중에 태양에 올릴까 싶어서 표시되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안 춥더라고. 근데 추워요. 아무튼 본 건물은 여름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태양이라고 보조금을 많이 받을 텐데. 모르겠어요 아직. 그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 올리면 다 중국산이래요. 근데 좀 있으면 필름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우리 부산 그거 하면 좋겠어. 필름식으로 해서 무겁지도 않고 지금 엄청 무겁대요. 내 친구가 했는데요. 내 친구가 산에 이제 그 명랑평이를 가요. 그러다가 이제 창고가 2개 있는데 아들 둘인데 애 아빠 주려고 하나씩 해줬대. 한 달 500만씩 나온대. 근데 보강 작업을 많이 했대. 무거웠어. 보강 작업한테 또 깨졌어. 그리고 요번에 또 올린다고 그러더라고. 요번에 또 공장을 올린대요. 옛날 첫 사업했을 때 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그 집 또 마누라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라고. 마누라 앞으로 다 해주고요. 그래서 산에거든 마누라 앞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지가 이제 나 애 못 봐준다 그러면서 애 키우는데 못했어라 그러면서 이왕 좀 아들한테 해줘버리더라고. 근데 요번에 하는 건 또 마누라 앞으로 해줘. 요즘 남자들 진짜 여자들한테 잘해. 웬만하면 전부 여자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야 집안을 잘 돌아가야지. 그쵸? 사람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돈 있으면 바람 안 피우는데 남자들은 돈 있으면 바람, 여자들은 돈 없으면 바람 피우는데 강원도 가야겠다. 내일까지 여자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가서 할 일이 많아. 어제도 왔으면 또 열무하고 배추하고 김치도 일이 너무 많아. 야 가시는 진짜 잘 달려요. 진짜 가시가 진짜 잘 달려요. 오이 같은 거보다도 오이는 몇 개 안 달려요. 가지 재료가 잘 되고. 예? 가지 재료가 잘 되고. 잘 되더라고요. 좋잖아요. 그보다 깻잎도 그 따는 깻잎 그것도 잘 되더라고. 그것도 잘 돼. 몇 개 안 심었어. 부추도 그런 거 상추도 씨 뿌려놨어. 하우스 이제 노지 상추는 이제 끝이에요. 끝이고 하우스에서는 한여름에도 괜찮아. 뿌려놨어. 그치? 뿌려놓고 양파 수확. 양파가 단단하지. 무도 묵고 해갖고 저장 감자는 너무 작아. 감자
그냥 냉장고에서 싸게 난 거 있잖아요. 그게 막 고장났어. 그래도 너무 늦게 꽂아갖고 상태도 안 좋고 그냥 소금 살짝 넣고 쪄갖고 그냥 먹는 수밖에 없어. 고구마는 고라니가 다 뜯어먹고 튀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카빙이더라도 계속 버팅기고 있는데 버팅기고 있어. 어제 진짜 많이 저는 카카오페이는 한번 나오겠습니다. 지금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수익 실현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앞에 거래량을 초과할 수가 없어서 일단 삼성 SDS하고 더전 이것도 오늘 처리를 할 건데 마지막까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사이닉 솔루션은 지금 시가총액이 2,300이고 거래 대금이 4,700억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오늘 매수가 아니라 거래량이 좀 줄어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오늘 거래량이 4,000원.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악의 경우는 이게 공모가 기준으로 1,100억짜리였기 때문에 그 공모가 금방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수익을 내는 회사긴 해요. 50억 정도. 매출이 1,600억이니까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300억인데 1,500억 내지 1,700억 사이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개미들을 올려 태웠기 때문에 개미들을 물량을 다시 회수하기 전까지는 못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CNC 인터내셔널은 지금 7.68% 올랐는데 이거 아까 장 초반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16%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4%입니다. 300 얼마 있었는데 지금 650만 원이네요. 삼성 SDS 마이너스 0.9, 더전 마이너스 1.2. 카카오뱅크는 지금 외인들하고 기관이 사주고 있고 매수 우위라서 이것은 확실히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원래는 지금 관세가 보편 관세 빼놓고 상호 관세가 지금 문제가 됐는데 25% 정도면 아마 예상치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대할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시아권에 대해서 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빨이 더 살짝살짝인데 한 번만 더 올라가 바꿔서 또 사게 해야 돼요. 뱅크가 좀 가야 되는데 700원. 카카오뱅크가 오늘 확 올라주지 않더라도 오늘 제주은행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서 굳이 오늘 아니어도 또 내일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늘 카카오 삼형제 카카오하고 카카오페이 얘들하고 같이 올라가줘서 근본적으로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은 아니구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한 사람들은 종목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수도 고점이지만 미국 지수도 고점이라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아파트 전기 소독이 있는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세대의 방문 소독 예정이오니 소독을 원하시는 세대는 관리실로 신청 바라며 소독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아파트 전기 소독이 있는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세대의 방문 소독 예정이오니 소독을 원하시는 세대는 관리실로 신청 바라며 소독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더즈는 아까 플러스 3%까지 갔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2.4, 2.5% 돼버리네요. 12분인데 더즈이 지금 상태가 약간 메롱인데 카카오페이가 가면 통상적으로 더즈이 같이 가는 법인데 2대주주죠 2대. 근데 오늘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양전을 했죠. 양전을 했고 할 것 같은데 엉뚱한 놈이 또 속을 썩이 돼. 나의 메인이 또 속을 썩. 이 팔이 내려가 붙습니다. 카카오도 4% 나온다. 그러니까 형님 세트로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완전 방향을 좀 틀은 것 같아요. 카카오 형제들이 다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형님 오늘 못 오르더라도 내일하고 모레 또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쌤은 내일하고 모레 어디 가신다고요? 아니 광섭이 일 좀 봐줘야 된다니까요 형님. 그러니까. 아니 주식은 걱정하지 말고 형님 놀 일을 좀 땡겨가지고 노세요. 네? 어차피 내일 저기 가신다며 형님. 형님 친구 상가집에 가면 되게 기분 이상합니다. 되게 기분 이상해. 그러니까. 소금 좀 뿌려요. 난 안 갔으면 좋겠네. 나는 갖고 소금 먹고 죽다. 아니 가지 마. 또 이거 가자고 주자고.
보정금 빼더니 또 다시 떠올리네. 보정금 빼더니 떠올려. 아이고 얘왜 이래. 내일 올라오면 오세요. 저는 여기 와서 뒹굴뒹굴 있다 갈 거예요. 뭐라 집에서 형님 뭐하게 뒹굴뒹굴 여기 있다가 커피 마시고 그러고 있다 갈 거예요. 오시냐고 오시고. 사장님 뭐 모아요. 오시면 그죠? 사장님. 형님은 형수님하고 한번 놀고 오시라니까. 왜 다들 왜 그래? 작은 형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작은 형님, 내가 원래 좀 방어적이잖아, 성격이. 미리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어떤 주식이든지 흔들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면 흔든다는 거 뭐냐 그럼 흔든다는 거 크게 흔든다는 소리거든. 지금 이렇게 딱 침체가 돼 있잖아요. 30억씩 딱 패턴이 나와. 거래량이 30억씩 거래량이 패턴이 나온다는 거 애들도 지금 짜증나 있다는 소리거든. 물량이 안 나온다는 소리니까. 오늘 지금 35억 거래됐어요. 어제 35억 거래됐어요. 그제 33억. 그 전날 36억. 애들 엄청 짜증나 있어 지금. 비용만 들어가고 있어. 아니 물량이 올려도 안 나와 내려도 안 나와. 아니 안 올려. 올릴 수가 없지. 그런데 워낙 많이 내려놔가지고. 아니 형님 거기서 생각하면 안 돼. 거기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거래량이 나왔을 때 움직임을 봐야 돼.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을 때는 아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이제 주먹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런 음식을 봤을 때 물량을 지금 못 가져가고 물량이 안 나오니까. 못 올리지. 지기들은 물량이 없으니까 못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올려 최저 거래량 아니야 지금 올리다가. 이 패턴이 나오잖아. 그리고 주기도 사장님 이렇게 흘리는데도 거래량이 진짜 작아요. 그죠? 그걸 아까고 하나하나 집안에 증거사 물량이 안 나오니까 물량을 받아야 아니 물량을 주달에 다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패턴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도 더 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까? 하루에 다 이렇게 재고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안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흔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애들 입장에서 흔들어야지. 형님은 안 해놓을 줄 몰라도 다른 사람 거라도 가져가야 되니까 흔들어야지. 주주 명부를 보면 싹 재고가야 돼.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그거는 형님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이건 이미 물 건너간 지난 얘기야. 올드한 얘기야.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 걸 봐야지. 최근 거 여기. 그러니까 최근 것이 200억 거래되고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것이 물량이 안 나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물량을 못 받아. 물량을 못 받으니까 오늘도 안 나오고 어제도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자기는 물량이 안 나오고 조금 올려줬으면 물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한번 흔들어볼 가능성이 있다.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로 흔들어야 한다니까. 주식은 무조건 흔들어야 돼. 이거보다 더 많이 흔들었어. 아니요 안 흔들었다니까 형님. 지금 올려가지고 흔들어야 되는데 못 흔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래량이 일정하게 나오냐. 딱 그 거래량만 나오냐. 지금 거래량 패턴이 일정하게 거래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을 나온다 생각은 해. 흔들어봐야 물량 나오면. 그럼 안 올려고 나왔어요 지금. 흔들어서 개미들이 이미 매집이 끝나지 않는다냐 이거지. 대비가 누가 갖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있기야 있겠지만 이게 1,100만 주인데 지금 유통비에 몇 프로지? 지난주에 시가총액이 618억인데 이슈는 많은데. 그 이슈 생각을 그것이 얘들 최근에 동양만 보는다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을 해서 다 올려줬잖아요. 올려줬 나도 그러니까 매집이 되니까 지금 매집이 되었어. 이런 회사에 나올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위로 흔들어도 아무도 안 가라고. 그만 못 가는 거야. 이게 일봉인데. 아 형님 SLT도 23%까지 딱 쭉 빼였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우리 오픈 후였는데. 그러니까 위로 올려도 물량 안 나오는 게 쭉 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올렸나. 여기서 물량 딱 한 번 나와서 요게 5,400원대에서 한 번 나와. 5,400원. 그러고서는 물량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 눈에는 이 물량이 나와야 되는 물량들이 있는데 안 나오니까 우리 같은 꼴통들이 몇 명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안 올려본다고. 길어져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형님한테 이거 누구한테 사라고 하지도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흔들어 놓지를 건들지를 말라고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이. 아 이 새끼들 어디로 가보나보다 이런 생각을 않지 마. 그렇지. 지금 당연하지. 우리께서 다 보고 있잖아. 당연히 죽고 생각해 보지. 그거 왜 안 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량이 안 나와. 괜히 뭐 조금이라도 올라가야지. 오늘 올라기는 쫄렸네. 어떤 거요? 어떤 거? 이파를. 아예 안 올려본다니까 이 새끼들 지금. 안 올려버려 형님. 손 안 대본다니까 지금. 거래량을 봐보세요 형님. 내가 생각할 때는 10,000원은 가야 물량이 나와. 아니 그건 우리 생각이고 걔들은 안 올려본다니까. 아니 물량을 80% 가진 놈이 대장이지 뭐 밖에 개인들이 가져갔자 얼마나 갖고 있겠어.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최근 한 3, 4일간 거래량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올라가도 되는데 왜 안 올릴까? 아까도 확 치고 올라가도 되는데 왜 안 올라갈까? 일단 얘들 입장에서는 10,000원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이 만약 50%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거 지금 4,000원짜리가 만 원대면 얘들한테 이득이 가 있는 거지. 걔네들한테 아니, 이득이 아니, 가 아니. 있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고 예. 나는 추정만 하는 거야. 뭐냐 그러면 어제 오늘 그제 왜 올려도 되는 상황에서 제자리를 맹돌까? 그것도 일정한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물량이 짜고 있겠지. 그나마. 아니 짤 필요가 없지. 지네들이 뭐 형님 말대로 물량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한 35억씩 먹이 날마다 그래. 형님 말대로라면 뭔가 지금 불편한 거야. 뭔지는 아무도 몰라. 아니 그런데 불편한데 지금 내가 이슈가 지금 나올 것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 생각이고. 아니 뭐 하나 아니 그걸로 주식을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아무도 지금 상황. 그래도 지수가 막판에 조금 분발을 하네요. 외인들은 코스피에서는 한 2천억 정도 현재는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 같으면 외인들이 어우야 많이 빠졌네요. 알테오젠이 좋았구나. 현대 ADM하고 현대 바이오가 같이 움직이네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아파트 수목 소독이 있는 날입니다. 1층에서부터 5층까지의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창문을 모두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지상 주차보다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아파트 수목 소독이 있는 날입니다. 1층에서부터 5층까지의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창문을 모두 닫아주시기 바라며 주차는 지상 주차보다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ADM이 상한가, 현대바이오 둘이 똑같은 이슈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더 진이 마이너스 3% 돼버렸네요. 써니전자가 왜 자리는 좋은데 차트도 좋고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로 올라갈까요? 2시 30분 두산 에너빌리티가 테마로 세트가 가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가네요. 삼성 SDS 마이너스 0.9%인데요. 빠지겠습니다. 오늘 AI 관련해서는 삼성 SDS 찍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더즌이라는 종목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두 종목 다 깔끔하게 손실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익이 이렇게 난 거는 다행히 가지고 있던 카카오페이를 조금 수익을 내면서 팔아서입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없었다면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은 두 종목 찍은 것은 전부 다 실패했네요. 아 정말 돌아오르겠네. 지금 뭔가 살짝 프레이가 조금 핀트가 안 맞거든요. 이걸 빨리 잡아야겠는데 사실 오늘 한컴 위드도 바로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것도 머뭇머뭇하다가 놓쳤고요. 뭔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더준 4.4%네요.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어간 건 다 손절했습니다. 길고 지루한 하루였습니다. 별 소득 없이 오늘 매매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가 좀 심각하게 문제고요. CNC 인터는 뭐 조만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물 탔습니다. 오늘 매매 저는 실망스럽네요. 좋아지겠죠? 내일 또 약속된 시간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처럼 매매에 조금 실패하신 분들께는 힘내시라고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저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화이팅!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특검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추후 영장 실질 심사에서 무리한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수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은 구속을 하기 위해서 특검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겁니다. 오랜만이네요. 여보 여보 타 가자. 아니 근데 이 차 뭐야? 이거 중고로 바꿨어. 엄청 싸게 샀어 진짜. 팔아도 그냥 바로 이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나랑 상의 없이 샀냐고. 아니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샀냐고. 아 몰라 됐어. 안 먹지 마. 알았어. 상의는 기분이 자치고 있어. 왜 그래? 쌈 먹고 싶었잖아. 지금 너랑 나랑 알겠어. 쌈이 생겼는데 쌈은 어떻게 쌈이 여기 쌈 2개 주세요. 너 차를 봐. 힘들어. 그러다가 와 있다. 그렇게 없다. 아까 당신 하나 먹었잖아. 뭐하냐 지금. 빨리 벗어 상쾌한데 가고 뭐 이런 거 해달래? 안 보. 너는 저거 뭐 하는 거야? 벗으라고. 그만하랬지. 그만하랬지.
2000년 IT 버블 당시가 PR이 속보전에 드립니다. 김정년 대구속 여부를 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수요일에 열립니다. 오후 2시 15분에 남체지 서울중앙지법 영장검사 판사 열리는데요.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니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 내용 이벤트 보내는 전화에 대해서 직접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수요일날 오후 2시 15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궁금한 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이렇게 한 이끌 어느 시간 내리를 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윤석열 측에서 또 먼저 여러 시기를 내셨으니까 그래서 타구보다는 이틀 정도 준비한 시간을 주는 게 적절하겠다 그렇게 법원이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대상이 나옵니다. 당연히 150대 구속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이번 측에서는 지금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성립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불구속 상대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구속 가능성이 150%가 아니라 200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세진 부장 판사가 맡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더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나온 부장 판사가 4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나머지 3명 말고 요 남세진 부장 판사가 조금 더 합리적, 조금 더 뭐 어떻게 보면 인 어떤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사부장을 했는데 그간에 이렇게 내린 판결들 보면 조금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왔는데 남세진 부장 판사님은 거성고시법에서 그리고 상당히 좀 최근에도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대의 타기한송 판결을 났잖아요. 그때 그 대학생 진보연합 대신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러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대법원에 강입하는 사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남세진 부장판사가 전부 다 기각시켰습니다. 이 학생들이 모주우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그거는 이제 학생들 대신된 학생들이죠. 그 사건을 보면 이거는 그리고 제가 주변에 들어가도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그런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모든 분들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일부 장치적 이익을 정도에 대해서 엄격하고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윤여에 대한 정책을 진다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이제 주고받는 어쨌든 지금 보안 특검에서 주사한테 당당하게 했고 증거가 참고 넘치는 상황이 때문에 영장 기각이라는 것이 있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전에 체포영장이 기각돼 그 이제 기억이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이랬건데 이제는 또 거꾸로 이제 기각됐거나 이런 또 자꾸 분석을 하고 방해 대통령 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행사 방해 고위공직자성 여기에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심사에서 윤석열이 상처를 알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현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면 출석해서 또 거기서도 또 본인의 발등을 찍는 소문이 없는 주장을 또 할 거라고 보고 또 그날도 지지자들 몇 명이라도 모이는 토요일 오후 2시 15분잖아요. 이 신문 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아침 10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뭐 저녁 한 7, 8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밤 정부 정치를 싣고 듣고 막보고 지금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귀가한 지 약 1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 내란 특검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먼저 현장 취재 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내란 특검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5시 반쯤 내란 특검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 생겼다고 공지를 한 겁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한 바 있습니다. 14시간 반 만에 귀가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귀가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특검은 구속영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이 3가지만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특검이 조사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들은 소집 연락도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겁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서계엄 해제 후 계엄 서부문을 사후 작성했다가 폐기한 걸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계엄 선포 전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관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JTBC 김영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특검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지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14시간 조사를 끝마친 뒤 11시 55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고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귀가 약 17시간 만에 나온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인데 특검은 오늘 5시 20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부는 이미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월 17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나온 수사기관에 의한 두 번 구속영장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으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까? 이게 내란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기소 이후에 들어선 특검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과 외환 그리고 체포 저지 관련 혐의의 수사를 집중해 왔습니다. 박지영 특검은 영장에 들어있는 죄명은 직권남용, 소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환 혐의는 일단 빠졌습니다. 오히려 직권남용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피해자로 판단하고 심의에 참여할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파악이 됩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군경에 대한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등 말고도 이런 혐의와는 별개인 혐의입니다. 또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체포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한 혐의입니다. 증거인멸 정황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혐의인가요? 영장에 적시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새로 추가된 혐의입니다. 앞서 저희 JTBC 보도로 특검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수사한다 이런 사실이 전해졌는데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일구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했고 윤 전 대통령도 결재했는데요. 문제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가 어떤 일로 하자고 폐기됐습니다. 특검은 이 인정의 과정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외환 혐의는 왜 빠졌나요? 특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검은 군의 무인기 관련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외환 혐의 다지기에도 속보를 내왔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조사에도 외환과 일반 위적죄 혐의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번 영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은 외환은 조사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범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수사 진행이 상대적으로 많이 된 혐의로 우선 신경 확보를 시도한 뒤에 추가적으로 외환 혐의는 규명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일정이 나오면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약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지난 3월부터 수감된 뒤 넉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기각된다면 특검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한 구속영장 청구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로 취재하고 있는 내용들은 뉴스 말기에 특검 사무실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시 반쯤 한강뷰가 보이는 그 아파트에 사는 무폭 출신 사업가 장판수. 일찍이 아침부터 스테이크 썰다 마시는 아내와 청담동 갤러리가 멈추시는데 맞아요. 둘의 사이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제 말씀하신 정동 사각도 말입니다. 아직도 노선모 공소가 버티고 있어서 최장 이완영 연구소지. 당과자. 한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이승원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내란 특검이 어제였죠 정확히는 내란 특검이 인천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취소를 끝난 지 넉 달이 됐습니다. 넉 달 동안 자유의 몸으로 다니다가 이제 다시 또 운명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김종욱 정책 박사님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에 드디어 이 소식이 전해지는구나. 내가 다들 그런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3월 7일 구속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라면을 먹고 있다가 꼽았거든요. 진짜 꼽았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싶었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게 벌써 4개월 지나 싶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생각보다 빨리 청구한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빨리 청구한 거죠. 특검이 임명된 24일 만에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 8일 만에. 근데 이제 국민적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밖에 안 돌아다니는 이런 생각이 많았었죠. 3월 8일 우리부터 이 숲에서 가까운 방황 앞에 나와서 시위를 많이 하는 근무에 아니 어떻게 공소기관을 통한 윤정이라는 시간장에 적용이 됩니까?
그것도 판단하는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하고 거기다가 그 신호정당 검찰총장은 즉시하고 안 하겠다. 이쪽으로 어려워하고 아직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거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공부를 했던 시점으로 생각해보면 4개월 동안 밖에 나와 있었다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고압의 편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헌법정신이 훼손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구속이 된다는 지연된 정의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쓰여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려할 거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지금 같은 사람도 없겠죠. 스스로 업보가 있어서 법원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안 좋은 의미에서 역사에 남을 이유는 의미가 다시 그렇게 해도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께 그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건 상세를 넘어 지워지지 않나. 본인이 그 흔적을 남기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정의를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정의로운 선언의 소수의 인권만을 위해서 다수의 인권을 갖다가 파괴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스터리 중에 하나죠. 지경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명 판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번에 정확하게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딱 공수처의 특별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다 아시죠? 국민들 다 보셨죠? 본인이 밖에 나와서 거의 뭐 진두주의하는 것처럼 일부러 화면에 TV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던 것이 있어. 두 번째는 이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보상 비확보 통화 기록을 삭제해라고 지시했다라는 혐의. 세 번째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내용도 모르고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 세 번째고 그다음에 사후에 계엄 첩보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12월 4일 4인방 법조 4인방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제처장이 메모였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단초를 주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가 국회 공사를 해서 국회 의결을 방해한 혐의 그다음에 계엄정보부를 파괴한 행위 이렇게 해서 대통령 기록물 위반, 공여 손상 등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포괄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 정도면 너 무조건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는 공수처의 특검 강렬한 의지가 좀 담겨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정도면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라고 얘기하신 혐의만 지금